200만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슬슬 손이 근질근질 하실 테고, 종목을 보유하셔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러한 나날의 연속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이 보이질 않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일 아침 9시면은 어느 정도 테두리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게 말을 해둔 협상 시간은 내일 아침 9시면은 이제 끝이 나죠. 그래서 그때까지 해서 협상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면 이란의 주요 에너지 시설들을 다 타격하겠다라는 말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으로서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과 더불어서 아니다, 공격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 이것 또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들이 공존하며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오늘 올라온 이슈들 총 정리할 예정이고요. 나스닥과 함께 코스피 시나리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사이클 영상은요,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께서 활용해 주시면 되세요.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기다려라 코스피 잠깐의 충격은 있을 것이다,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거 근데 올라갈 것 같은데 이대로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따르시면 되는 거지, 언제나 제 영상은 참고용으로만 여러분들께서 활용해달라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알차게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제 24시간도 안 남은 현 시점에서 올라가는 영상인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겨져 있어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가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들만 귀찮으시더라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자료를 만들던 와중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터졌나? 자료가 거의 다 만들어진 시점에서 긴급하게 자료를 또 하나 찾아봤습니다. 이란 모즈타바 하메네즈가 의식불명 상태랍니다. 이게 왜 호재인가요? 왜 나스닥 선물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는 건가요?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텐데, 우선 첫 번째 뭔가요? 이란의 최고 권력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의식불명이라는 상태는 시장에선 협상이 가능하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란의 최고 권력자가 의식불명이라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고 있는 이 협상을 빠르게 끝내고 더 이상의 공격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에 시장은 상승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시작이 되고 개장이 되고,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들이 많이 나올 예정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메시지가 시장에 또 한번 전달이 되면서 반응을 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오전 9시부터 해서 나스닥 선물지수는 그대로 꼬라박았어요. 그리고 나서 장마감까지 재미없게 놀기만 했는데, 장마감 한 뒤로 갑작스러운 급등, 반등이 나오는 상황 속 우리들은 지금 당장 이 상승에 속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오늘로써 해가지고 이제 확전이냐 휴전이냐 결판이 날 예정이에요. 또 한 번에 트럼프가 연기를 하는 것 아닐까라는 이러한 우려 또한 시장에 존재합니다만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란과 협상 추가 연장 가능성을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희박하다라는 이러한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더 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 같다, 시장에 말을 해준 상태이고, 사실상 한국 시간 기준으로 해서 8일 오전 9시 이때까지 해서 협상이 진행이 안 되게 되면은 미국은 이란의 주요 에너지 자원 시설들을 파괴할 것이다, 타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지도 현재 시장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휴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증시를 떠받쳐주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또한 어제 소폭의 상승이 나온 상황이었죠. 반대로 유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시설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유가는 또다시 급등을 보여줄 테고, 그러한 기대감에 지금 또 한 번 유가는 죽지 않고 살아나고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실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유가 차트 어떤가요? 현재 제가 자료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114불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기기 직전에 와 있는 단계로서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되고 다시 한번 미국이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가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대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예요. 휴전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자금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와 더불어서 지수까지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결국에는 조만간 끝이 보인다. 이제 둘 중 하나는 죽는 그러한 차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신뢰도가 코스피와 나스닥의 이 상승보다는 오히려 유가 상승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우리는 종목보다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반대로 현재 들어가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 매수 시점은 반드시 존재할 거고 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구간이 이제 머지않았다. 그 시간이 머지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은 정말 조용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휴전이 되든 종전이 되든 관계없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개방할 것이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순순히 개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실시간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떤가요?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는 이란 배들밖에 없어요. 이란 선박들밖에 없고 나머지들은 텅텅 비어있죠. 주변 선착장에 위치해서 아직까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만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빨간색 화살표들이 이제 유조선입니다. 그런데 그 유조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뒤로 물러가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협상이 잘 됐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바빠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자. 자,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많은 김정은 옆에 주한미군 배치해뒀더니 한국 우리 안 도왔다라는 말까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만을 표시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입장 발표가 없는 예정이고,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대신에 미국이 호르무즈 통과 요금소를 맡아야 된다,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부과받고 이제 개방하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 통행료로 재건을 하려고 하는 거죠. 현재 미국으로 인해서 파괴된 시설이라던가 복구가 시급한 부분에 있어 당연히 돈이 들어갈 거고, 그 부분에 있어 재건 비용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현재 이러한 통행료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란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던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요금소, 이것까지도 이제 미국이 현재 가로챌 생각이다 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잠시나마 얘기를 했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뭐 이게 진심인지 농담인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는 노릴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는 아마 질타가 쏟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해서 공짜로 이용하고 있던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는 통행료를 내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악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현재 전쟁으로 인해 막혔는데 어찌됐든 통행료를 내면서 통항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것만큼은 또 호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차트가 막 어제 올라갔었단 말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인해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적으로 미움을 살 수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에 맞춰서 빅스 공포지수 차트를 한번 보실 건데, 현재 빅스 공포지수 차트는 아직까지는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 이 자리가 사실상 경계 단계에 위치해 있는 거고, 이제 확전이라던가 혹은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게 되면은 40포인트까지 쭉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포 단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실제로 4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갔었던 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었죠.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너도 나도 다 미국의 보복 관세까지도 때릴 정도로 관세 전쟁 수준으로 해당이 됐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전 세계가 다시 한 번 더 휘청일 수 있는 공포 시장이었죠. 이거 관세로 인해 기업의 성장이 둔화가 되며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 하는 이러한 공포 심리 자체가 앞서도 한번 작용을 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조금이나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이제 확전이 나오게 된다거나 전쟁이 길어지게 될 경우에는 더 큰 공포지수 차트를 유발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빅스 공포지수 차트 같이 참고하셔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김여정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무인기 유감에 우리 국가 수반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평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김여정이 뭐라고 했나요?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떠한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죠.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요? 사과는 받아주되 그래도 너는 우리의 적이야 라고 말을 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 보니 헤드라인은 뭔가요? 북한이 사과 받아줄게로 나왔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오늘 올라갈 게 없다 보니 결국에는 개성공단 테마가 대장 테마였습니다.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시장은 확실한 이슈가 있었던 개성공단 테마로 단타 치러 간 것이죠. 형지글로벌과 형지INC, 형지엘리트 순으로 해가지고 형지그룹이 일제히 다 상승이 크게 나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남북경협주라던가 개성공단 테마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러한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만한 그러한 테마는 아니니 오늘 매매하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타 관점으로 보시면서 수익만 잘 챙기고 나오자 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날이 머지 않았어요. 중국으로 5월 초였나요?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김정은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다, 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까지 도는 만큼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재미없는 시장이라거나 아니면 뚜렷한 테마가 없는 시장일 때에는 개성공단이라던가 남북경협주들 올라갈 수 있으니 우리 여러분들은 그 점을 참고하시고 중장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단타적으로만 접근하시고 마셔라. 왜냐하면 얘네들 한번 봐보세요. 지금 가격들 보시게 되면 10,000원 이상 호가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비전보다는 오히려 짧고 굵게 먹고 나오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26년 1분기 잠정 실적이었고 매출이 무려 133조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이 나왔는데 이는 역대 최대급 실적이라고 합니다. 원래 기존에 대부분 증권사라던가 너나 할 거 없이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한 40조만 나와도 많이 나온다라는 말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거의 하루 앞으로 다가오니까 이제 50조를 넘게 바라보고 있는 증권사들도 많이 있었고 그에 부합한 훨씬 웃도는 57조까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정말 큰 폭으로 장 초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무려 21만원 코앞까지 갔었습니다. 한마디로 코스피가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던 와중 더 큰 실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던 종목이 287종목밖에 안 돼요. 하락 종목은요 580종목이나 돼요. 반대로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어요. 531종목 상승 나왔었고 1113종목이 이제 하락 종목으로 잡힌 상태예요. 이것만 놓고 보신다 하더라도 내가 현재 들고 있는 종목만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드시 계실 텐데 현재 시장 자체가 눈치 보기 시장이고 재미없는 시장이다. 즉 모두가 전쟁의 종전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기대자금이라던가 혹은 전쟁 종전일지 확전일지 그로 인해서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침 8시부터 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7시 40분가량에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20분 뒤에 시작이 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무려 20만 9,500원까지 올라갔죠. 만약에 이 꼭대기에 물려가지고 지금 오늘자로 종가 마감을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6% 정도 현재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만에 이 정도의 등락폭을 보여줄 정도로 현재 삼성전자가 뜨거운 감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가 마감한 거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19만 5천원 부근에 마감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오늘 왜 떨어졌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실적 발표한다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돌았었고 그에 대한 기대 자금은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자로 해가지고 다 들어왔다.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고 오늘 아침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큰 상승을 보여준과 동시에 너도 나도 다 팔고 튀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뉴스에 팔아라가 적용이 된
차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오늘 아침 분위기로만 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실적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커뮤니티 게시글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분위기가 반반이었어요. 지금 사야 된다, 혹은 전쟁 중인데 지금 왜 사냐, 이러한 댓글들이 딱 반반의 민심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부류 다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현재 가격이 싼지 비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코스피가 다시 한번 6,300이라는 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믿음, 확신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너무나도 싼 가격이기 때문에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전쟁 중인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뭐하러 사냐, 종목 사는 것 자체를 뭐하러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오히려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고, 방향성이 확실하게 보여진 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코스피 6,300포인트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전쟁이 휴전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라도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분할 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뭐하러 여러분들이 만약 195,100원에 내가 삼성전자를 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100만원 있는 거 100만원 다 몰빵을 박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한 주씩 10번 나눠서 매수해도 되는 그러한 매매 방법 또한 존재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 시장을 꿰뚫어 보려고 어렵게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머리 터집니다. 그냥 시장은 고지곳대로 자기 갈 길을 갈 터이니 여러분들께서는 그 타이밍만 제대로 잡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는 그것 또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영상만 참고하시면 된다. 업사이클 영상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누르시고 지켜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환율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이 된 WGBI에 있어서 외인자분들이 90조 가량 유입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죠. 물론 11월까지 점차적으로 유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크게 환율을 잡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또한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현재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자로에서 환율이 1,500원 아래로 다시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끝나지가 않았고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아래꼬리 달고 그대로 또 양봉 보여주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음봉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반가운 상황이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1,480원까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70원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쳐놓은 박스권 테두리 자체에서 지지받고 날아가는 모습만 안 나오면 돼요. 이전부터 해서 계속 중요한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구간이 이번에 크게 돌파하면서 뚫린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 구간 확인하러 내려오는 거는 순서입니다. 여기 순서에 맞춰서 강한 음봉으로 밀어버려야 돼요. 반대로 강한 음봉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양봉으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환율로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당장 3월부터 해서 4월까지 해가지고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많이 식었어요. 차가워졌다 이 말이죠.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됐고 환율 자체가 잡힌다 하더라도 코스피가 크게 반등을 보여준다거나 상승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눈치 보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어제 저녁에는 ISM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금요일에 이어 어제 월요일자로 해가지고 나온 ISM 지표 같은 경우 고용지표는 과열, 완전 초과였고요. ISM 지표까지도 너무 좋다. 무려 14년여 만에 최대 오름폭을 기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그 말은 즉 현재 우리 전 세계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FOMC 회의록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의록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정말 중요해진 이유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회의록에서 현재 미국 경기 튼튼하고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라는 이러한 내용이라던가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더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수요일 새벽에 발표되는 원유 재고까지도 정말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아직까지도 중요한 메인 이벤트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모습이죠. 당장으로서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우리나라 시장 마감까지는 아무런 이상 없고 중요한 이벤트 딱 하나 남아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총 공격 시간이 내일 오전 9시부로 끝난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메인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이어서 그날 저녁에 발표가 되는 우리나라 장마감하고 수요일 저녁에 발표가 되는 원유 재고, 그리고 수요일에서 목요일 날로 넘어가는 우리나라 새벽 시간대에 FOMC 회의로까지도 나올 예정이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이는 목요일 시장에 한 번에 반영이 될 것이다. 즉 이번 주 자체 매매를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말 현명하신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최근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것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실 텐데, 이러한 모습 자체가 뭐라고요? 결국에는 종전, 휴전 기대감에 기대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완전히 벗어나는 상승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직 안심을 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저항대에 계속해서 비비다가 저항에 돌파를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 남아있는 이 지지 구간 있죠. 지지 구간 확인을 거친 뒤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스닥 차트는 더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지 구간의 포인트는요 2만 포인트 부근이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시장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이 제대로 나온 뒤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나스닥 또한 하락폭이 남아있다 이거죠. 지지 구간까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지지 구간 같은 경우에 현재 시점부터 해서 내려오게 되면 몇 프로 정도 내려올 수 있나 한번 봐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기준으로 무려 마이너스 8% 정도 여유가 있어요. 나스닥은 이 정도 떨어지더라도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지받고 날아갈 수 있는 차트를 보여준다, 이 말이죠. 이 마이너스 8% 여러분들 한번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코스피 주봉 차트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로 20선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 20선 자리는 5000포인트 자리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 20선을 확인을 하고 갈 것이다. 코스피는 오래 전부터 3월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미 전쟁으로 인해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가야 될 타이밍에 좋은 재료가 터졌고, 그 좋은 재료를 이용해 세력들은 더 크게 급락을 보여주면서 크게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5000포인트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코스피 모습이 시장을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은 뭔가요? 코스피 5000포인트는 이제 지키겠구나. 왜? 20선 자리 자체가 5000포인트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잠깐 깰 수는 있어도 5000포인트 위에서 계속 앞으로 놀 것이다. 50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면 이거는 무조건 줍줍할 수 있는 기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 구간을 좀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때 보여요? 현재 코스피 주봉 차트 기준으로 아직까지 박스권 하단 구간까지는 터치가 안 나온 상황이에요. 정말 중요한 최종 마지노선 자리가 4900포인트 자리거든요. 그 말은 즉 내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온다거나 시장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악재가 터지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4900포인트를 확인하는 음봉까지도 우리가 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은 세워놔야 돼요. 하루 만에 이렇게 떨어질지, 이틀에 걸쳐서 떨어질지, 이번 주 내내 찍어 누르는 모습이 나올지 아무도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놔야 된다. 4900포인트까지는.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결국에는 20선 자리가 5000포인트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봉에서 고지고대로 회복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코스피의 상승 추세는 다시 한번 이어질 것이며, 중요한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나온 반등이기 때문에 6300포인트 최고점 경신을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코스피의 하락은 여러분들의 손절을 할 때가 아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신규 진입으로 대응을 하신다거나 그동안 우리가 현금을 계속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시간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이제부터 해서는 집중해 주셔야 되며,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은 뭐라고요? 코스피 주봉 차트 20선이 만약 맞닿았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발해왔던 자리였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투매하고 손절하고 뛰어내릴 겁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노릴 것이고, 그때 당시에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실지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을 미리미리 해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코스피 일봉 차트만 보시더라도 정답이 나와요. 우리 어떠한 차트가
급등을 보여줄 때에는 거래량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뿐만 아니라 떨어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량도 같이 죽어줘야지만 세력들이 안전하게 조정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세울 수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당장 최근에 코스피 3일장 차트만 한번 놓고 봐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눈치 보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수는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윗꼬리와 아랫꼬리 정말 정신없이 출현을 보여주며 결국에는 종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거래량이 어때요? 계속해서 소폭 하향세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향성이 머지않았다.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요동을 한번 칠 것이다. 그러면서 시장의 거래량이 다시 한번 쭉 늘어나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해서 제대로 된 반등이 시작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해서 바닥 나왔으니 매수 들어가야 된다. 아직도 너무 싸다 라고 할 게 아니라 시장은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입장이다. 하락 A, B, C가 지금 현재도 진행형이고 이 C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라고요? B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C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이 드디어 끝났고 이제부터 해서 상승 일파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이 B의 고점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안착을 하는 양봉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시장을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당연히 이 자리에서 들어간 사람보다 돌파가 나온 다음 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익률은 적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 내가 바닥에서 잡든 못 잡았든 오늘 매수하신 분들조차도 많이 떨리실 거예요. 확신이 안 서시죠. 하지만 B의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한 캔들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께서는 이제는 확신을 갖고 들어가시는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고 싶은 종목들 미리 골라두시고 얼만큼 비중을 조절할지 어떠한 종목들을 매수할지 그것만 보시면 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봉 20선을 보는 거고 올라가게 되면 어떤 걸 보시라고요? 하락 B파동에 고점 자리를 언제 돌파해주는 양봉이 나올지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말 쉽잖아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거기에 맞춰 시나리오를 다 작성을 해드린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만 진행을 하시면 된다. 뿐만 아니라 나스닥의 마이너스 8% 정도 하락 부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 마이너스 8% 정도 빼게 되면 코스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0%든 8%든 분명히 뺄 겁니다. 왜요? 미장이 버티를 못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뭐라고 버텨요? 물론 미장이 1%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장 현재 분위기로서는 플러스 3%, 플러스 5%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뺄 때도 더 크게 빠질 수 있고 올라갈 때도 더 크게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현재 분위기다. 그런데 오늘 자료에서 나온 코스피 주봉 차트 20선까지의 몇 프로 정도 남았나 이 자리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은 정확히 마이너스 8%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9%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8% 빼게 되면은 우리나라로서는 마이너스 10%까지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그 10%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 많이 올라왔고 현재 신용 물량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세력들이 이 신용을 털려고 더 오버해가지고 빼버리게 되면은 4,900포인트까지 내려오더라도 전혀 문제없는 차트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1%도 한 번 더 출현할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이 현금 확보 잘해놓으신 분들만 정말 승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는 대로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또 말씀을 드린 만큼 여러분들은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이 너무 급하게 움직이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나도 바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급함 때문에 계속 급하신 거예요. 전혀 급하실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해서는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종 결론은 뭐예요? 코스피 이대로 안 끝난다.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가든 박스권을 치는 상당 구간으로 올라가든 어찌됐건 올라가긴 할 것이다. 절대 이대로 끝나진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결론이며 떨어지게 되면은 주봉 20선 자리는 5,000포인트가 되며 이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도 되지만은 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망 매물과 더불어서 묻지마 손절 뿐만 아니라 신용 반대 매매까지 물량이 털리는 것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4,900포인트까지도 밀릴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5,000포인트에 내가 매수를 했는데 어라 이거 더 떨어지네 하고 또 무서워서 급한 마음에 손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이 당장 내일 생길지 내일 모레 생길지 다음 주에 생길지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현금 확보 잘 해두시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살까 미리미리 공부해두시고 관심 종목 설정을 해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코스피가 밀려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라던가 테마주를 매수한다. 그러면 여태 왜 기다렸냐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매매하실 바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테마 장세가 아니에요. 지수 따라 올라가는 지수 강세장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한두 종목은 무조건 들어가셔야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현대차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은 구축을 해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수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뿐만 아니라 내가 코스닥 종목을 사고 싶어.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높은 걸로 한 종목 정도는 준비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에는 코스닥 또한 같이 올라가죠. 형 올라가는데 동생이라고 못 올라갈까요? 오히려 지금 현재 형은 올라가는데 동생 계속 죽고 있죠. 나중에 코스피가 제대로 된 지지 구간 확인한 다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때 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던 거 금방 회복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시총이 더 가볍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 또 막상 지수 떨어지고 우리가 원했던 그 자리가 찾아왔는데 플러스 20% 올라가고 있는 종목 매수한다던가 플러스 10% 올라가고 있는 급등주 매수한다던가 이러한 거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종목을 찾아 놓으시라고요. 어떤 걸로요? 코스피 대형주랑 코스닥 시총 상위 높은 종목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러분들 통쾌하게 해결이 다 되셨을 겁니다. 내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당장 우리가 지수가 떨어질지 말지 손가락 빨면서 걱정하고 있을 게 아니라 현금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내가 지금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될지 빠르게 골라놓으셔야 되고, 물려 계신 종목들이 있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현금 채굴, 워낙 계속해서 채굴 하시고 일 열심히 하시면서 현생 열심히 사시다 보면은 추가 매수 시점 반드시 올 거다. 그런데 그 추가 매수 할 때 지수 밀릴 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지지 구간에 올 확률이 높으니 추가 매수하실 수 있게끔 준비해 두셔라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물려 계신 종목들 지지 구간 어디인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체크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내가 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특히나 지금 현재 현금 1도 없이 종목 비중 100% 들고 계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코스피 자리가 5,000포인트, 4,900포인트까지 밀리게 되면은 손실률이 어마무시할 겁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코스피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까지 밀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종목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이상 밀린다는 소리예요. 이미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시간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수 떨어진다고 급락 보여준다고 역대급 공포라고 말을 하면서 남들 뛰어내릴 때 여러분들까지 뛰어내리지 마셔라. 제가 3월 초부터 해서 이미 물려 계신 종목들은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시간 싸움입니다. 버티세요. 왜요? 코스피는 고지고대로 또 올라올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국이 시국인지라 올라갈 수 있음에도 못 올라가고 있는 단계다. 하지만 중요한 지지 구간을 지지받고 확인한 다음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의 물려 계신 종목들 본전 탈출, 하물며 수익까지도 노리실 수 있는 기간이 반드시 올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셔라. 시간 싸움이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거의 끝이 보이는 와중에 최대 공포를 보여줄 수도 있는 시장이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물려 계시는 종목들 같이 던져버리게 되면은 그동안 기다린 거 다 물거품 되는 겁니다. 꼭 멘탈 꽉 잡고 계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업사이클 텔레그램 정보방 있죠? 이제 정식 투자 자문사와 연계해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여러분들께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제 광고 이틀 차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매일 영상을 제가 게시한 다음에 게시 이후에 선착순 50분 한정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감이 됐다고 댓글까지도 써드리고 있죠. 제가 댓글을 올려드린 뒤에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다음날 다음 영상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또 새롭게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언제까지 50명이냐? 앞에다가 써놨죠? 7일간입니다. 이 이후부터 해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전원 정보방에 입장 시켜드릴 예정이니까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그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 한번 입장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200만 혹은 업사이클 200만 등등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한 다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말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멘탈 잘 잡으시고 내일 시장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큰 기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온 날 여러분들 차트만 보시더라도 정답이 나옵니다. 반대로 너무 큰 걱정을 하고 계시게 되면은 어라 이거 내가 지금 매수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라는 이러한 생각이 또 머릿속을 지배해가지고 중요한 자리를 놓치게 되실 수도 있어요. 잘 참고하시고 내일 시장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 번만 부탁을 드리겠으며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응원의 댓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씩들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00만이었습니다.